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힘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과는 다르게 좀 힘 빠지는 모습들인데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의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최근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중국의 지표는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 소비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와 지금까지 어떤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유통업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동향을 지켜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이번에 올라오면서 같이 약간 동행한 모습들이 높았죠. 어떤 언택트에 관련된 시각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좀 긍정적으로 봤다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음식료 업종에 포함되는 곡물 가격들이 오히려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원자료 가격된 이제 부담들이 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통주는 오히려 어떤 코스피 지수를 한참 못 미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컨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국의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소매 판매 지표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게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아직까지 어떤 동향을 보게 되면 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매 판매 쪽은 회복은 되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아직 회복세가 두드러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빠르게 소비 관련된 지표가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 시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올라온지도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추세인데요. 그래도 그와 관련된 선행 지표 중에 하나, 대표적인 위안화 관련된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거의 위안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위안화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면서 나오는 심리적인 흐름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소비 지표들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점진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환율에서 한번 보여지고 있는데 또 오늘은 다시 위안화가 빠르게 또 약세로 가고 있는 측면 쪽에서 이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이번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 쪽에 어떤 소비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전역의 관광객 수가 일단 작년 동기 대비 한 80%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고 관광 수입도 한 70%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래도 어떤 보복 소비와 함께 이어지는 분위기가 코로나19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이때 아직까지 중국이 해외여행에 대한 강한 변화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79%가 아니라 한 120% 정도까지 올라와야 해외여행에 못 간 부분들을 중국의 내수 관광 쪽으로 좀 채우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도 약간 좀 괴리감이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유통업체나 외식업체 같은 경우가 한 4.9%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되는 모습들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유통이나 외식 쪽으로는 일단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쪽이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영어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대 중국 국경절 판매액 중에 두 번째를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가시화된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복적 소비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소비주도 안정권만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소비는 들어온다는 쪽의 그 흐름들이 거의 다 확인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또 하나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방한 가능성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확신을 갖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도에 됐던 채널 하나가 스포츠 신문인데요. 딱 하나만 단독 보도로 나왔다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방한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제기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반환을 시도했다가 아직까지는 또 어떤 연기나 어떤 일정을 뒤로 미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지가 좀 약화돼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남은 한 11월, 12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 중국 소비주의 중요한 또 면세점 관련된 쪽의 매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한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작년 수준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나온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기대감은 낮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은 통과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매출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 보게 되면은 일단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외국인 매출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 꽉 차 있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살짝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 매출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항공편이 재개가 되고 광군제 관련된 쪽에서 따이궁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변화가 광군제를 대비해서 우리도 재고를 좀 쌓겠다라는 입장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또 제주나 롯데 신라 면세점의 제주 쪽에서는 일단 일부 개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화장품 카테고리가 거의 90% 차지한다라는 쪽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대감은 살짝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일단 다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올해 주가 여전히 많이 하락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다는 추세고요. 그중에서 올해 실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면세점 관련된 호텔 신라 적자 전환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아직 반 정도는 회복을 못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적자 전환, 하나투어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들 쪽에서 대한항공이 좀 선전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쪽은 아무래도 항공 화물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이를 좀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다 갔다 보니까 여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주목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그리고 또 100% 이상 실적을 증가할 화장품이나 항공 쪽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많이 하락했던 주가에 대한 변화들이 내년은 조금 더 변화가 나올 게 아니라 이런 관점과 함께 특히 그동안 주가에 대한 밸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도 살짝 올라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년을 좀 기약하자라는 관점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투자 전략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저점은 통과했는데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 이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치료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은 조금 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일단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들인데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말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만 비중을 좀 실어놓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쪽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코스맥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주가는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밀리죠. 그런데 2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신감이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 다들 힘든데 오히려 올해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성장된다. 특히 중국 소비뿐만 아니라 지금 로레알이나 글로벌 많은 업체들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 자신감은 여전히 높다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중국 소비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턴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대,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콜마 B&H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건강기능성 식품 쪽으로 잘 알려진 몇 차례 또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애터미가 중국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도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출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국 관련된 섹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8만 5천 원대, 손절가는 5만 7천 원 500원으로 대응하면서 또 하나의 중국의 변화들을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소비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보고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관점들이 가장 높다 보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 쪽으로 일단 압축해서 대응을 하자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